한때는 나만의 것이라 믿었던 그와의 기억. 저한테 몇 시간 늦은 게 같이 있다가 늦은 것도 있나? 뭐지? 오늘 한 이틀, 그러니까 며칠 정도 겹치는데 한 2주? 조금 겹치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전 남자친구는 천하에 둘도 없는 카사노바. 많은 그녀들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목구비가 한 번 보면 좀 잊기 힘든 이목구비라서 쌍꺼풀도 되게 진한 편이고 코도 되게 높은 편이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되게 다른 이미지. 보람 씨가 그를 만난 건 동네의 한 맥주바. 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마주친 거짓말 같은 인연이 두 사람을 이어줬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닌다는 그는 프랑스인 할아버지와 한국인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둔 프랑스 국적자. 이름은 크리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간호사로 프랑스에 가서 의사인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프랑스에 미술 관련 유학을 온 엄마를 만나서 형이랑 자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듯 다정하고 섬세한 남자친구. 찍고 있어? 제가 좋아하는 거. 크리스와의 연애는 마치 마카롱처럼 달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뭐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발톱을 다 깎아줘요. 그리고 발에 마사지를 해요. 이런 스타일이고 집에 양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집으로 양말을 계속 넣어요. 만난 지 4개월째.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참 만에야 다시 나타난 그는 보람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치매 판정까지 받으셨다. 그래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그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고 자기는 한국에서 할머니 명의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핸드폰이 이제 정지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가 남기고 간 건 보람 씨 앞으로 청구된 2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 그걸 핸드폰 결제 내역을 봤는데 제 핸드폰을 모텔 결제했고 기프티콘 결제했고 그걸 보고 제가 알게 된 거죠. 전화번호가 전부 여자고 그게 7, 8명 이상인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죠. 플러스 문열이고 크리스 아세요? 만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인데요. 민주 씨도 그렇게 알게 된 크리스의 여자친구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 차에 대시보드 안에 지갑이랑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10만 원. 5만짜리 2장이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계속 찾아봤었는데 아무 데도 없길래 내가 어디서 빠뜨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무렵 민주 씨의 차에 탔던 사람은 그 남자 크리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크리스 지갑 가지고 와요 라고 했더니 바로 보이스톡이 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에도 찍혔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으니까 지갑 가지고 와요. 크리스 제 지갑 가져갔죠? 훔쳐갔죠? 라고 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왜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만난 여자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럴 바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녀에게 이용당할까봐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 지갑을 훔쳤다니 변명 한번 창의적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물건이 되게 많이 없어졌었어요. 뭐 돈도 제가 자주 잊어버리고 제 옷 같은 거 뭐 제가 입는 그냥 티셔츠 이런 게 그냥 어느 날 입으려고 보면 없어요. 누가 훔쳐갔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물건들이 줄줄이 없어지는 마법. 크리스의 여자친구 8명 모두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집에 안경이 없어지고 자기 안경 도수에 있는 건데 라겐락도 없어지고 시리얼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지고 라겐락이요? 반찬통? 네. 그리고 뭐 짜파게티도 없어지고 잠옷도 없어지고 뭐 집에 생필품 비누 이런 거 별별 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의 이중 생활엔 꽤나 유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동아리나 십자수 동호회 같은 데서 공지사항을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시라. 들어가 보니까 SBS 8시 뉴스에 이미 인터넷 매너남이라는 이름으로 뉴스를 탔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농락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9년 전에도 그는 기회만 생기면 공과금이든 소지품이든 가리지 않고 털어갔다고 합니다. 남자가 맥주라도 한잔하고 헤어지자. 먹을 때 같이 술을
그러고 나왔는데 뭐 소지품 같은 게 막 싹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그 사람이. 출소 후 부산으로 무대를 옮긴 그는 보람 씨가 경찰과 함께 찾아갔을 때도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한창 작업 중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경찰이 신분증 주세요 할 때 바로 신분증을 내더라고요. 90년생의 프랑스인 크리스로 알고 있던 그가 사실은 전라남도 한 시골 마을 출신의 83년생 정영훈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그 많은 여성들을 속이며 여태껏 프랑스인 행세를 해왔던 걸까요? 무슨 말을 좀 짧게 해야를 하는데 원어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발음으로 구사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 생각났다. 잠꼬대에서도 프랑스 말을 하는 척을 하거든요, 애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자기 연기고 자기 스토리며.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하는 거지. 크리스로 살고 싶었던 남자 정 씨의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 이제 사기당한 피해자인데요. 죄송한데 저희도 네. 그 사촌형하고 지금 연락 끊긴 지가 네. 10년이 넘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뭐 자기 혼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혼혈은 아니에요. 혼혈은 아니고. 어릴 때 네. 형 집안이 좀 그렇게 해서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뭐 대학교 나온 적은 없죠. 가정형통에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군대도 잘 다녀왔다는 한국 남자 크리스. 더 놀라운 비밀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보 때문에 한 번 전화 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결혼했었어요. 저 또한 다 속았고 그 결혼도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했고 그에게 아이가 있답니다. 3년 전 그와 이혼했다는 아영 씨는 홀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 씨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1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게 두려웠지만 정 씨와 함께라면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는 아영 씨. 걔는 여자를 공주처럼 느껴지게 막 쓰담쓰담 해주고 막 목마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지고 막 물 가져오고 막 능숙했죠. 저는 몰래 배인 사람. 하지만 짧았던 행복은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크리스의 애인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메시지엔 남편이 그녀에게 썼다는 연애 편지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말로 인사해야 하나?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아니,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 생각밖에.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요. 자신의 아들이 아내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 걔가 뭐 애기를 낳으면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기 하루 전날에 걔가 집을 다 빼고 도망갔어요.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도망간 남편을 찾아 헤매야 했던 아내 앞에서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고 미용도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그만 있어야지 키우는 말도 한다. 제발 좀 나 좀 내줘. 소리 진짜. 그저 아이를 핑계로 마지막까지 돈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지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준대요. 법원에 가서 형님 양육비 70을 합의본 거 맞으세요? 이러니까 나 갑자기 거기서 아니요? 그 30일에 달라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데 최소 아니 우리는 양육비 뭐 보내라 이랬는데 안 보냈어요. 이혼 후에도 다른 여성들을 속여오다 사기, 절도, 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구속된 크리스, 아니 정영훈 씨. 정 씨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과거 정 씨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그 남자가 지었는데 왜 이런 비난을
피해 여성들이 받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여자분들께 피해자분들께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30대가 될 때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데 이제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정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마시지도 않는 술을 핑계 삼아 새로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정 씨. 하지만 그리 쉽게 빠져나갈 순 없을 겁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거란 그녀가 당신의 그 긴 꼬리를 꽉 잡고 있을 테니까요. Qui sème le vent récolte la tempête.